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꿈꾸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동안 일에 묶여 있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자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은퇴 후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가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퇴 후 준비 없이 시작된 새로운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때로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공무원들이 겪은 현실을 통해 우리는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날을 꿈꾸며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공무원 은퇴 후 몰락한 삶. 비참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합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끝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가득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하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일정한 직업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겪는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고백하며 은퇴 후의 준비와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빈자리가 만든 공허함. 첫 번째 사례는 박준호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어느덧 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기대가 컸던 그에게 은퇴 후의 현실은 너무나도 낯설고 공허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하루하루가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고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일에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취미나 여가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TV 보거나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씨의 경우 은퇴 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의 역할이나 의미에 의존해왔고 은퇴 후에도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을 모른 채 퇴직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안정감과 자부심이 은퇴 후 그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활동을 통해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과 의미는 퇴직 후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2. 경제적 압박, 준비 부족의 대가. 두 번째 사례는 김영수 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후 은퇴를 맞았습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전부터 공무원 연금을 믿고 큰 준비 없이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 교육비, 아내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의 고정적인 급여에 의존하다가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출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금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죠. 연금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은퇴 후를 대비한 별도의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 은퇴 전에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재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나 투자 계획을 세워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의 변화. 세 번째 사례는 이정숙 씨 60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휴식과 여행으로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매일 만나고 대화하던 것에 익숙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그런 소소한 인간관계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점차 친구들도 연락을 잘 안 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바쁜 일정을 이유로 집을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레 외로움을 느끼며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좋았지만 그 평화는 곧 고립으로 변해갔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사회적 활동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훈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피하려면 미리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공무원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바로 준비 부족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쉽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안정된 직장 생활에서 오는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며 이 시작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박준호 씨, 김영수 씨, 이정숙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준비 없이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한 이들이 겪은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된 마음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런 준비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의 조언. 이제 여러분은 은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후회와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준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조언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정신적 준비. 은퇴 후 내가 무엇을 할까? 은퇴 후의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정신적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서 자주 겪는 문제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하는 공허함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할 일이 명확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일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죠.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은 너무나 허전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든 새로운 도전이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오래된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삶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례 1.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는 60세의 은퇴 후 처음에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끌려 다닐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죠. 그러나 몇 달 후 그는 점점 더 우울하고 무기력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던 시간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을 잃었을 때 큰 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는 결국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도자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가고 어려웠지만 꾸준히 해보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죠.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했던 의문은 금방 사라졌고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의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나를 찾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2. 경제적 준비.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경제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입니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보통 은퇴 후 연금을 받게 되지만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나 의료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자산 관리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에는 일정한 급여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 관리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례 1. 김영수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후 은퇴했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면서 김 씨는 결국 대출을 받게 되었고 연금 외에 별다른 재정적 준비가 부족했음을 후회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산 관리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분배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달 소득을 분배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산 관리와 투자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경제적 기초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3. 사회적 준비. 은퇴 후 사회와의 연결을 끊지 않기. 세 번째는 사회적 준비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정숙 씨의 이야기. 정숙 씨는 60세에 은퇴 후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점점 연락을 끊었고 자녀들도 바쁘게 살다 보니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숙 씨는 그런 외로움이 깊어지면서 은퇴 후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정숙 씨는 지역 사회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겼고 그 덕분에 외로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운동 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활기찬 삶을 이어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 혹은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준비.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준비를 통해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은퇴를 맞이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퇴직 2년차 배당 투자자의 뜻밖의 고백. 이 한마디에 수많은 은퇴자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우리는 퇴직 후의 삶이 조용하고 평온하길 바란다. 매달 고정적인 배당금이 들어오고 은행 이자가 쌓이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며 사는 삶을 꿈꾼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배당 투자라는 단어에 희망을 걸고 은퇴 전 몇억 원씩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린다. 월 5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들어와도 겉으로는 노후가 보장된 삶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배당금이 통장에 들어와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 58세에 퇴직 후 2년째 배당 투자만으로 생활 중인 김모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 첫 번째 사례는 퇴직 직후 주식 7억 원을 배당주 중심으로 재편한 김 씨다. 삼성전자, KT&G, 포스코퓨처엠, SK리츠, 미국 배당 ETF까지 분산을 철저히 해서 월 평균 세후 약 500만 원가량의 배당을 꾸준히 받아왔다. 하지만 문제는 생활비가 아니었다. 내 돈이 줄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리츠 배당이 갑자기 줄거나 환율이 요동치면 한 달 배당금이 380만 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때 느껴지는 공포는 생각보다 컸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면, 시장이 하락기에 빠지면, 당장 배당 끊기면 3개월도 못 버틴다는 생각이 드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부부가 함께 은퇴에 배당 생활을 시작한 이정숙 가명 62세 씨다. 이 씨는 6억 5천만 원을 배당주에 넣고 월 450만 원 전후의 배당을 받아 생활 중이다. 처음엔 너무 행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지출 앞에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작년 여름 남편이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비만 1,800만 원. 결국 주식 일부를 팔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주가가 반토막 나면 어쩌지? 배당도 같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녀는 지금은 배당 외에 월 100만 원 정도는 알바라도 해서 현금 흐름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64세의 남성 배당 투자자 박모 씨. 그는 5억 원을 국내 고배당주와 미국 ETF에 나눠 투자했고 매달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배당을 받는다.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적더라고요. 자동차 세금, 건강보험료, 식비, 관리비, 병원비, 부모님 용돈 들이면 남는 게 없어요. 결정적으로 가장 힘든 건 수입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주식시장에 달렸다는 점입니다. 그는 결국 최근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직접 일해서 30만 원이라도 벌면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배당은 수입원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한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 전에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매달 일정 수입이 있어도 그 수입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식시장에 달려 있다면 불안은 지속된다. 거기에 물가 상승, 예상 못한 병원비, 부모님의 부양, 자녀의 경제적 요청 등이 겹치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진다. 또 한 가지, 배당 수익으로만 생활하는 삶은 생각보다 외롭고 수동적이기 쉽다. 돈이 들어와도 그걸 지키는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람은 점점 활동성과 에너지를 잃어간다. 사회적 연결도 끊기고 일상이 단조로워지며 결국 우울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배당 투자만으로는 완전한 은퇴 준비가 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거리나 수입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바리스타 알바든 혹은 유료 상담이든 작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능동적인 수입 흐름이 있어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축소하는 훈련 없이 배당만 믿는 건 위험한 전략이다. 지출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배당은 시장이 정해준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지출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은퇴 설계가 함께 있어요. 노후가 정말 편안해진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배당이 있어도 불안한 건 당연하다. 해결책은 배당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 하나, 통제할 수 있는 소비 하나, 그리고 활동성을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 이 세 가지가 곧 노후의 진짜 마음의 연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월 500만 원 배당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은퇴 후
수익의 구조가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야 진짜 지속 가능한 노후가 됩니다. 배당 투자 하나만으로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첫째, 배당은 절대 안전한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낼 때만 나옵니다. 기업의 실적이 흔들리면 바로 배당금도 줄거나 끊기게 되죠. 특히 고배당주는 경기 불황기엔 먼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눌려 있거나 미래 성장성이 낮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률 6%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주가 하락과 배당 축소 리스크를 간과한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둘째, 물가 상승이 배당 수익의 체감 가치를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지금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연간 3%의 물가 상승률이 10년간 지속되면 실질 구매력은 약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결국 지금은 넉넉해 보이는 500만 원이 70대쯤 되면 빠듯한 생계비로 전락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배당은 자동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업은 고정 배당을 유지하거나 줄이죠.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수입 구조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 문제와 가족 리스크는 배당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지출은 예상보다 급격하게 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병원비, 요양비, 본인의 건강 악화,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청 등은 배당 생활자에게 큰 압박입니다. 게다가 노후의 의료비는 정기적 지출보다도 갑작스러운 폭탄성 지출이 더 많습니다. 이때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배당 생활자라는 타이틀은 무너지고 자산을 줄여가며 생존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오는 심리적 타격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1. 배당은 기본 베이스로만 생각하라. 전부로 착각하지 마라. 배당은 생활비의 일부를 커버하는 도구일 뿐 전부를 맡겨선 안 됩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여유와 생활 리듬을 위해 배당 수입은 최소 생계비의 5060% 정도만 커버하도록 설정하고 나머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게 일을 단기 노무일 수도 있고 유튜브나 블로그일 수도 있고 소규모 임대 수익일 수도 있습니다. 2. 건강 리스크 대비 비상캐시 플로우를 따로 만들어라. 모든 자산을 배당주로 묶으면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만약 갑자기 1천만 원이 필요한데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팔아야 한다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금 혹은 MMF 계좌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자금 최소 6개월 1년치 생활비는 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배당 외에 소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건 활동성이다. 60세 이후 사람은 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사회적 역할과 일상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월 1030만 원만 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자존감과 자율성이 커집니다. 작은 일이지만 나에게 의미 있고 주도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노후는 배당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런 수입원은 시드머니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많고 시작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 생활이 실패가 아니라 정착 전의 중간 단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배당으로 완벽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그 환상을 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배당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 배당을 중심으로 하되 비상연금, 능동적 수입원, 낮은 지출 구조 이 세 가지를 함께 설계해야 비로소 진짜 불안 없는 은퇴 생활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배당을 꿈꾸고 있든 이미 시작했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더하면 당신의 은퇴는 훨씬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당도 살고 당신도 살아납니다. 퇴직 후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은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여유를 떠올리게 하지만 막상 그 시점이 닥치면 불안과 고민이 먼저 찾아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사라지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을 선택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준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 박 씨 가명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58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은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 그리고 대출 상환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받기엔 시간이 남아 있었고 가족의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박 씨는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은 없지만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 하루 12시간 운전의 대가, 체력 소모와 낮은 순이익. 초기엔 하루 1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제하고 나면 하루 순수익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고 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 통증이 심해요. 퇴직 전에는 체력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택시 운전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시간 노동은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시간의 자유, 그러나 불안한 미래. 박 씨는 일의 장점으로 시간의 자유를 꼽았습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점심까지 운전하면 그날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이내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수입은 바로 끊기겠죠. 퇴직 후 시간의 자유는 분명 중요한 장점이지만 불안정한 수입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대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위기, 코로나, 팬데믹. 박 씨가 가장 큰 위기를 느낀 건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승객이 급감하면서 하루 수입이 5만 원 이하로 떨어졌고 몇 달간 차량 유지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만약 다른 부업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는 퇴직 후 블로그와 유튜브를 병행하며 소소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했던 것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된 것입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 체력과 건강. 개인 택시 운전은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허리 통증, 체력 저하 등 건강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 하루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가 꾸준히 지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을 고려해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의 중요성.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이 반드시 여유롭고 낭만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재정적 독립을 위해 투자와 저축을 시작하고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업이나 부업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다. 박 씨는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으로 3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그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그는 스스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삶이 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꾸던 은퇴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세요. 은퇴 후 삶, 개인 택시 운전 그 이유를 고민하다. 퇴직 후 개인 택시 운전으로
3년을 버텼다는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이후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새롭게 시작한 직업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엔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박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실질적인 준비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직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안정적인 월급과 사회적 연결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심리적,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박 씨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는 체력적 부담이 큰 일이 생계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일상적인 도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퇴 전후로 끊임없이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핵심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원의 다각화.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지 마라. 박 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개인 택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큰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소소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는 기존 직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유연성이 필수적입니다.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판매 등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세요. 취미를 사업으로 정년퇴직 후 그림 목공에 베이킹 등 취미를 부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습니다. 파트타임. 업무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2. 체력 관리.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은퇴 후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건강입니다. 박 씨는 개인 택시 운전을 시작한 뒤 허리 통증과 만성 피로를 겪으며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을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체력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 나이에 맞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세요.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저강도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칼로리를 제한하면서도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사를 유지하세요. 정기 건강검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세요. 체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심리적 안정. 삶의 의미를 찾아라.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공허함도 은퇴 후에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 역시 퇴직 초반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지역 커뮤니티와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법.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모임 등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으세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일기쓰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세요. 심리적 안정은 단순한 여유를 넘어 은퇴 후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준비는 멈추지 않는 과정이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 택시 운전을 통해 현실과 마주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체력, 경제적 안정, 그리고 심리적 만족을 모두 고려하는 전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비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박 씨처럼 현실과 마주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가장 많이 꿈꾸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일주입니다. 이제 우리도 좀 즐기자. 젊을 땐 애 키우고 일하느라 못 갔던 여행, 이제야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며 한껏 들떠 떠났던 여정. 하지만 돌아온 후 누군가는 말합니다. 여행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잘 맞던 사람이었는데 왜 낯설게 느껴질까요?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단순한 낭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 생활의 민낯, 각자의 가치관, 심지어 인생관의 간극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일 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행이 왜 일부 부부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준비가 없으면 달콤한 여정이 쓴 기억으로 바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드릴게요. 1살의 1 은퇴 후 첫 여행, 남편이 배낭여행자로 변했어요. 서울에 사는 62세의 김정희 씨 부부는 은퇴하자마자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젊은 시절 꿈이었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한 달 여행을 현실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희 씨가 호텔에서 쉬고 싶어 할 때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지도를 들고 움직이려 했고 식사는 꼭 현지 재래시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짐까지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아웃도어형 인간일 줄 몰랐어요. 은퇴 후에는 조용히 함께 와인 한잔하고 여유롭게 걷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배낭 메고 혼자 다니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은 두 사람의 취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여행은 갈등의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 이 여행 중 깨달았어요. 남편은 나보다 자유를 더 원하더군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59세의 이지연 씨는 남편과 함께 6개월간 동남아시아를 돌았습니다. 처음엔 매일이 신혼 같았고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을을 보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원했고 카페에서 일기 쓰기를 좋아하던 지연 씨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방콕에 함께 있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혼자 스쿠터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숙소에 있었고요. 여행은 둘만의 세상이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점점 혼자만의 여행에 눈을 뜨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부부는 귀국 후 일시적으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균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3살의 3 남편은 여정을 통해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았어요. 대전의 65세 박영수 씨 부부는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항상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졌고 감정 표현조차 조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남미에서 만난 사람들, 자연, 시간은 남편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명상을 하고 비건 요리를 만들고 고요히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죠. 아내는 이런 변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서운했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은 사라진 느낌이에요. 이제 나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 부부는 여행 후 1년 동안 별거를 선택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 응원하며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행을 통해 배운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행이 드러내는 은퇴 부부의 진짜 문제들. 은퇴 후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24시간 함께 지내야 하며 예산, 건강, 날씨, 음식 등 수많은 선택과 갈등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은 각자의 진짜 모습을 들춰내는 계기가 되죠. 그동안 회사와 자녀라는 완충제 속에 가려졌던 부부의 간극이 여행이라는 공간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출발 전 성향 점검부터 하세요. 아웃도어 vs 인도어, 활동적 vs 휴식형, 계획형 vs 즉흥형.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면 여행 기간이나 동선을 다르게 조율해야 합니다. 일정은 함께가 아니라 적당히 따로로 구성하세요. 같은 숙소에 머물되 낮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여행은 인생 테스트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훈련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싸운 후에도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여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은퇴 후 여행은 부부에게 위기를 줄 수도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될지는 오직 준비와 소통에 달려 있죠. 만약 여행을 통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여행은 단순한 여정이 아닌 새로운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달라졌지만 더 이해하게 됐다. 그 말이 은퇴 후 여행을 다녀온 부부들의 최종 결론이 되길 바랍니다. 여행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은퇴 후 세계 일주가 부부에게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 분석. 서론 은퇴 후 여행 로망인가? 리스크인가? 많은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며 세계 일주라는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려 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위로 해외여행이 꼽힐 만큼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대만큼이나 현실의 충격도 크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부 단위로 떠나는 장기간 여행의 경우 부부 관계의 균열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가치 충돌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관계 재조정 기 리스트럭처링 페이지로 분석합니다. 은퇴 후 부부는 기존의 역할 중심 관계 부양자 마이너스 양육자에서 벗어나 진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를 마주하게 되는데 장기간 여행은 이러한 전환을 단시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1사례 분석 은퇴 여행 후 관계 갈등의 실제 사례 1 라이프 스타일 충돌 남편은 여행자가 나는 휴양객이었어요. 서울 거주 김정희 62씨 부부는 은퇴 직후 유럽 여행을 계획하며 배낭여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일주일 만에 부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일정을 강행하는 성향이었고 아내는 하루 한두 군데 여유롭게 둘러보는 것을 선호했죠. 이러한 스타일 충돌은 일정 스트레스, 체력 격차, 의사소통 방식으로 이어졌고 여행 후 귀국한 부부는 3개월 동안 별도의 시간을 보내며 재조정을 거쳤습니다. 전문가의 해석. 이 사례는 여행을 통해 감춰졌던 성향 차이가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정 강박과 취향 독점 문제로 사전의 성향 진단과 여행 스타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 정체성 변화 여행이 남편을 바꿔놨어요. 59세 이지연 씨는 동남아를 6개월간 남편과 여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남편은 점점 자신만의 활동을 늘리기 시작했고 귀국 후엔 혼자서도 카페, 도서관, 독서 모임 등을 즐기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지연 씨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젠 내 옆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해석. 이 사례는 은퇴 후 정체성의 급속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 이후 여행을 계기로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으며 이는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late-onset individuation, 즉 뒤늦은 개별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사례 3 긍정적 분리 가치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구나. 대전의 박영수 65 부부는 1년간 세계 일주 후 자발적으로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각자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고 현재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매주 통화하고 계절마다 만나 식사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전문가의 해석. 이 부부는 전통적인 부부 공동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 모델을 만든 경우입니다. 여행이 이별이 아닌 관계의 재설계로 이어진 사례로 최근 고령층에서 확산되는 자율적 노후 동반자 관계 에이징 컴패니언 릴레이션십의 좋은 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장기간 여행이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은퇴 후 세계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적사회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수반됩니다. 24시간 밀착생활, 사적 공간 붕괴. 일상에서는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여행 중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소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확대되며 갈등이 발생합니다. 역할 소멸 관계 재구성. 남편은 직장인, 아내는 가정관리자라는 역할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부 스트레스 언어, 장벽, 예산 부담.
여정 중 예상치 못한 변수들 숙소 문제, 건강 이상, 언어 소통 실패 등은 관계를 더욱 시험에 들게 합니다. 3. 전문가가 권하는 여행 전 준비 체크리스트. 1. 성향 사전 진단. 활동적 휴식형, 예상 감각, 위생 기준, 식사 스타일, 언어 활용 능력 등 간단한 설문 또는 역할극으로 사전 점검을 권장합니다. 2. 적절한 혼자만의 시간 확보. 하루 일정 중 일부는 각자 시간으로 배정해야 관계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분쟁 발생 시 대응 룰 정하기. 갈등이 생기면 그날 저녁에는 대화로 풀기, 비난보다는 관찰 중심 피드백 등 싸움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 여행은 검증의 장이 아니라 관계 재설계의 기회. 은퇴 후 세계 일주는 단순한 로망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산막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환이 위기로 끝날지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여행 전에 얼마나 충분히 준비했고 여행 중 얼마나 유연하게 소통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여행이 그 기억을 좋게 남기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감정, 성향, 거리에 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